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전직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내가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럼 대검폰 포렌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지 상당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 장면. 김호수 검찰총장이 모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앞서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김호수 총장은 내가 지시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느냐, 모르고 있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장면일지 함께 보시죠. 출입기자단 18명이 대검 감찰부에 대변인 폰 압수 승인 관련 입장을 요구한 겁니다. 기자단, 휴대전화 압수 포렌식을 총장이 사전 승인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내가 승인은 안 했다. 그런데 보고는 받았다. 라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기자단이 감찰부장이 직접 설명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김호수 총장은 허락하지 않았죠. 1시간여 기자단들과 검찰총장 간의 초유의 대치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언성을 높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방해할 것이냐.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 대검 출입기자를 상대로 검찰총장이 입건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초유의 상황. 기자들은 남 탓하지 마라. 총장식이나 돼서 왜 남 탓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장면. 자, 일단 법조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보고는 받았는데 승인하지 않은 일이 대검 감찰부 혹은 대검 산하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김호수 총장의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포렌식은 하나의 수사의 그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김 총장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검사들이 현장에서 수사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총장이 일일이 그 승인을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렌식은 제가 봤을 때 총장의 전결 사항이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이 포렌식 관련돼서 대검 예규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이 규정을 찾아봤더니 주임 검사가 이렇게 포렌식을 했을 때에는 중요한 거니까 이 경우는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승인이 아니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대검의 디지털 수사 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임 검사는 대검의 디지털 수사 과장에게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승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건은 뭐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 총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과장이 뭐 위에 있는 부장 통해 가지고 총장에게 보고를 갖다가 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호수 총장이 정상적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 그래 내가 그 보고를 받았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승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승인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김 총장이 승인 운운한 것은 저 포렌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이야기밖에 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저 포렌식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거리를 두려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규정을 갖다가 찾아봤더니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 규정을 두면서 21조의 참여권 보장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임 검사 등은 압수수색 그 전 과정에 있어서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된다. 그다음 똑같은 규정이 26조에 한 번 더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디지털 증거는 그 법원에 갔을 때 조작되고 변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당자가 그 자리에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디지털 증거는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대변인폰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절차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싹 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김 총장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포렌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러한 취지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혁준 변호사님의 생각에는 승인이 아니고 보고는 받았다. 보고는 받았는데 승인은 안 했다라는 총장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 정혁준 변호사님의 생각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저 폰을 가져가서 포렌식한 이후에 공교롭게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저 자료를 가져가서 뒷말이 났고 있는 건데 검찰총장이 이 답변. 박정화 전 대변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뭉친다고 하나요? 뭐 뒤에서는 지시해놓고 앞에서 모른 척하는 거 뭐 그런 건데 이 정부 이렇게 책임자들은 왜 이런 뭉치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상은 다 지시해놓고는 앞에서는 뭐 증거 나올까봐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김호수 총장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나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 앞에서 뭐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안 했다가 국민들에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저 정혁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요즘 저기 저녁에 소주 한 잔 먹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은 바람만 훅 불어도 눕고 경찰은 쳐다만 봐도 눕고 공수처는 아예 누워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뭐 결국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박 대변인의 의견. 이 사안이 이건 제 오해를 포함해서 다 같이 그 사안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이 재직하던 당시에 대변인들이 뭐 기자들하고 뭘 어때 뚱딱뚱딱해서 뭐 자료를 내놨다 뭐 이런 흔적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공수처가 그 대검 대변인의 핸드폰을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법원에 영장 신청을 하면 기각할 위험이 있으니 대검 감찰부에서 이걸 대변인단이 쓰던 핸드폰을 갖고 왔고 이런 포렌식해서 자료를 챙기고 나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받아간 이런 또 꼼수를 부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장이라는 사람의 답변도 참 기가 막힌 거고 이런 또 꼼수를 부려서 뭘 찾으려 하는지 이러다 보니까 공수처 애초에부터 누워 있었다. 공수처가 뭐 윤석열 수사처냐 이런 소리 듣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화 전 대변인의 견해였고요. 이 사건은 굉장히 논쟁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판하는 일각에서는 이 대검과 공수처가 짜고서 우회적으로 꼼수를 부려서 수사를 진행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이 행위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 행위에 대해서 자막 잠시만요. 행위에 대해서 대검 측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장면이 바로 방금 보셨던 기자단과 검찰총장과의 충돌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기자단의 요구대로 어제 대검 감찰부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결국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지금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전문 수사관 입회하에 포렌식하고 영상을 녹화했다라고 해명했고요. 그리고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결과 아무 정보도 복원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폰 과정 등에서 공수처와 연락한 바는 없다라고 해명했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중한 배려 필요했다라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결국 대검 감찰부도 무리한 수사 과정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지금 자인을 했다라는 대목의 입장이 나왔다라는 거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윤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두고 감찰부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은 방금 입장을 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감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찰을 왜 진행했나라 생각을 한번 해보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찰을 지시할 때 사실상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게 아니고 감찰한 후에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찰 왜 했냐? 계속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단을 통해서 혹시나 다른 정보를 주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거고 그것을 감찰을 하는 과정인데 그 감찰을 왜 했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잘못해서 감찰이 움직였어요. 감사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 감사 왜 했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 사장이 시키지 않고도 감사는 그 감찰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 우리 박 대변인께서
관련해서 말씀해서 뭉친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왜 시키놓고 모른 척하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었는데 고발 사주 사건만 보면 분명히 시킨 것 같은데 아, 윤석열이 본인은 시켰다. 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알 방법이 없는데 뭐 그런 비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용기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공수처로 이어집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4번째 혐의로 입건을 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비판을 했는데 허은하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사실상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 TF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인력과 시간을 윤석열 캐내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집착과 광기가 느껴집니다. 세간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윤수처다.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자 김진호 공수처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4번째 입건한 것은 나름 고심 끝에 결정한 거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정 야당 정당 후보를 그것도 후보 지금 경선 과정에서 또 입건을 하고 이거는 수사 사위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참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0월 20일 날 오전에 뭐 한마디 하니까 그날 오후에 손준성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날이죠? 그 뭐 하여간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그날이죠. 자, 또 우연히 한 번 더 있어요. 10월 22일 날 오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즉각 하니까 10월 23일 날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연입니까? 예, 저희도 사실 당혹스럽 날짜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그렇게 맨날 우연만 있어요? 전부 우연이라고 다 그래요. 우연이 반복되는 건 필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수처를 가지고 야수천이, 윤석열 수사천이, 정권 보이천이 이런 비아냥거리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 일부러라도 그러면은-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이 답변 들어봤습니다.